어느 주말 저녁 6시 서울 강서구의 한 불고기 전골집이었습니다. 윤지는 남편 준석, 시부모님, 7살 아들 지후와 함께 작은 시누이 정희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가 늦네. 요양보호사 일한다고 맨날 바쁘다고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투덜거리듯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때 룸문이 열리며 정희가 남편 성민, 고등학생 딸 정아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빠, 올케 언니 죄송해요. 오후까지 일하느라 좀 늦었어요. 정희는 피곤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딸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윤지에게는 짧은 인사만 받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태도였어요. 불고기 전골을 주문하고 반찬이 나오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정희가 윤지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언니, 요즘 뭐 하세요? 지우도 이제 다 커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겠어요. 윤지는 그 질문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4년 전에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했는데 지금은 일자리가 끊긴 상태예요. 제 나이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정희의 눈이 커지며 과장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4년이나 쉬었다고요? 그럼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육아하면서 살림했죠. 그것만 하면서 4년을요? 정희의 목소리에 비난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글도 쓰고 회사에 이력서도 넣었지만 잘 안 됐어요. 에휴, 언니 현실적으로 글로 돈 벌기가 어디 쉽겠어요. 윤지는 친정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조금씩 받고 있었지만 시댁에선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신혼부터 늘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정희는 불고기를 국자로 뒤집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8시간씩 일해요. 어르신들 돌보면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정말 힘들어요. 정희는 윤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도 더 늙기 전에 제대로 된 일을 해야 해요. 안 그럼 나중에 노가다나 몸쓰는 일밖에 못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이 윤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준석은 아내를 거들지도 정희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소주잔을 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엄마, 나 불고기 더 먹어도 돼? 윤지는 아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고기를 집어주었습니다. 정희가 오빠를 위로하듯 말했어요. 오빠 정말 고생 많다. 돈 버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 윤지는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자신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 만든 자리였던 거예요. 윤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룸을 나갔습니다. 윤지는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윤지는 핸드폰을 꺼내 주식 앱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국제경제뉴스에서 대규모 호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윤지는 지난 몇 년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주식 공부를 해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주신 생활비 중 조금씩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시작했어요. 지우가 낮잠 자는 시간, 밤에 아이를 재운 후 새벽까지 차트를 보며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종잣돈이 적다 보니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어요. 윤지는 지난 일주일간 고민 끝에 계좌의 모든 돈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올인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호재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윤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헬쑥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언제 이렇게 늙었지?
순간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준석에게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이걸 편의점에서 샀다고? 준석이 요거트 한 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마트에 가면 싼데. 마트에서 묶음으로 사면 30% 할인한다고. 내가 가서 환불하고 올게. 어떻게 그래? 다음에는 마트에서 살게. 이번 달 전기세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요즘 많이 더웠잖아.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 선풍기 틀면 되지. 지우가 아토피가 심해서 시원하게 해줘야 돼. 에어컨 온도 몇 도로 설정한 거야? 26도 정도만 해도 시원하잖아. 주말이면 준석은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안을 뒤졌어요. 남편의 손에는 시든 상추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말로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남편의 이런 행동이 윤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준석은 친구들을 자주 만나러 다녔어요. 밤늦게 귀가해도 윤지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대신 윤지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모든 지출은 철저하게 통제했어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확인하고 주말이면 냉장고를 뒤지며 버려지는 음식이 없는지 체크했습니다. 요거트 1개, 카드 포인트 적립, 상추 한 봉지까지 모든 것에 가성비를 따지고 마치 직장 상사처럼 모든 행동에 트집을 잡았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버는데. 네가 벌이가 없으면 알뜰하게 살아야지. 네가 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윤지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내가 증명할 거야. 내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하지만 룸문을 열기 직전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윤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윤지가 일을 안 해서 우리 형편이 많이 빠듯해. 준석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오늘 확실히 말해줘야 해. 올케가 정신 차리게. 정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자리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어요. 윤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고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너도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봐. 넌 이제 일할 생각은 안 하냐? 준석은 오늘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윤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어요. 나 혼자 벌어서 살기가 벅차. 이제 진짜 한계야. 준석은 짜증을 내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윤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식 앱을 열어 뉴스를 확인했어요. 내일부터 시장이 요동칠 거라는 전망, 코스피 4천 돌파 가능성. 제발 이번만은. 윤지는 소파에 앉은 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시장이 열렸습니다. 윤지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응시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순식간에 4천을 돌파했습니다. 윤지의 계좌 숫자가 실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후 3시 30분 장이 마감되었을 때 계좌는 놀라운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어요. 됐어. 진짜 됐어. 오후 4시쯤 윤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지 씨, 저 강은영이에요. 출판사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로 론칭하는 여행 플랫폼이 있는데 여행 작가를 찾고 있거든요. 윤지 씨가 예전에 쓴 여행 에세이 기억나요? 네, 그럼요. 플랫폼에서 전속 여행 작가로 계약하면 월 기본급의 원고료와 조회수에 따른 추가 수익이 있어요. 포트폴리오 한번 보내주실 수 있어요? 윤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국내 곳곳을 다니며 틈틈이 사진을 찍고 꼼꼼하게 메모를 남겨왔는데 이런 날이 오다니.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전화를 끄는 윤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윤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를 펼쳐 놓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준석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준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실 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 준석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윤지에게 수입이 생겼는지, 어떻게 살아갈 계획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준석은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왔어요. 나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올게.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으로 걸어가면서 준석은 생각했습니다. 휴. 드디어. 이제 혼자 살게 되었네. 생활비 신경 안 써도 되고.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윤지는 거실에 혼자 남아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은영 선배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윤지 씨, 포트폴리오 정말 훌륭했어요. 플랫폼 측에서 계약하고 싶대요. 내일 미팅 가능하세요? 윤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1년 뒤 봄, 서울 종로의 대형 서점 이벤트 홀. 서울 걷다 보면 만나는 이야기들이라는 윤지의 첫 책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독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무대 위 윤지는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건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걸었습니다. 청중석 한쪽에 앉아있던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40대 여성이 책을 내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작가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편한테 경제적으로 무시당하면서. 근데 작가님 책 읽고 용기 냈어요. 윤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마지막 독자가 다가왔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어요. 엄마,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게 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윤지는 어머니에게 책을 건네며 사인을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은영 선배가 다가왔어요. 윤지 씨, 오늘 대박이었어요. 책이 다 팔렸어요. 밖으로 나온 윤지는 지후, 어머니와 함께 거리를 걸었어요.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지우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래, 가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나는 불고기. 그 말에 윤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1년 전 그 불고기집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윤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먹으러 가자. 윤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근처 불고기집으로 향했습니다. 윤지는 지우 옆에 앉아 고기를 구워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겼어. 내 방식대로. 어머니가 윤지에게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윤지야, 정말 잘됐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윤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울면 안 돼.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 1년 전 그날 불고기집에서 화장실로 향하던 복도. 그때 윤지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종량제 봉투를 확인하는 사람도, 냉장고를 뒤지는 사람도 없어요. 더 이상 네가 이 집에서 하는 게 뭐야라고 따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지후와 한강이 보이는 집으로 돌아와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살. 그 꿈을 이룬 사람의 내면은 깊고 평화로웠습니다. 내일 아침 윤지는 일어나 한강을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활짝 웃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면서요.